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의 하루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아몬드 2부. 오늘은 아몬드 속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산책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으셨다면 해야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아, 이게 길어. 이 책이, 이 아몬드가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공공부사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문학 도서 분야 책이야. 이 책이. 이 책이. 근데 비문학 부서가 뭔 줄 알아? 비문학? 작년에 제일 많이 대출된 비문학 부서. 글쎄.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량한 차별주의자야. 그게 제일 많이 됐고, 그리고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 그게 작년에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이야. 근데 내가 그래 이게 그 자기가 나한테 알려준 소설책. 그래 그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봐봐. 재작년에 제일 많이 센세이션했던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이야. 일의 기쁨과 슬픔 장유진 작가,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이야. 그리고 아몬드 수능평 서강대 사회학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회학과 출신들이 책을 쓰잖아. 그러면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조남주가 쓸 때 통계적인 걸 굉장히 거기다 많이 집어넣었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김지영이라는 이름도 그 해에 가장 제일 많이 있는 여자 이름을 했잖아.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수능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롭다. 흥미롭지? 진짜 흥미롭네. 몰랐어.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 작가의 이력을 딱 보면서 어머,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야, 요즘에 뭐만 보이는 거야. 이 소설에 보면은 윤 교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13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 이수를 찾았지만 아내가 꿈꾸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부인에게 최근 모습으로 가장 가깝고 분위기가 닮은 윤재를 데리고 가요. 근데 윤재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윤재한테 너랑 조금 닮았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그 애는 자기를 엄마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다. 그러니 부탁한다. 한 번만 도와다오. 내 엄마의 병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간병인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말고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겠다. 이제 윤 교수가 나오는데 이런 윤 교수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하기 어려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먼저?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윤 교수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소설 속에 있는 윤 교수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른은 나이가 많을 뿐이지 어른이 다 어른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가 정말 중요하지. 그리고 10수년 잃어버렸다가 정말 이게 내 아들 맞을까라고 하는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미래나 감정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윤 교수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고생한 아내가 마지막 갈 때 정말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겪을 상처라든지 앞으로 같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아이는 이게 눈에 보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그려진 윤 교수의 곧대로가 학자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윤 교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좀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생기는데 맞아요. 저도 제이는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제이는 어때요? 저는 윤 교수가 아내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고니에게는 평생 살아가는데 큰 상처예요. 그러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버려지고
엄청난 그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파양되고 막.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를 만났더라면. 잠깐이라도 엄마가 안아줬으면 안아줬으면 이 고니의 상처는 눈녹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니가 그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윤 교수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좀 거칠고 자기가 예상했던 아이 친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아이가 엄마 앞에서도 그랬을까 그 생각을 했더라면은 당연히 친아들을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 교수는 아내에게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누워있는 아내. 근데 만약에 윤 교수가 고니에게 더 집중을 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윤 교수와 비슷한 행동을 본 것이 담임 교사예요. 맞아. 그렇죠. 네, 그 윤재가 이제 가만히 엄마가 병실을 지키고 있다가 엄마가 원하는 게 뭘까? 엄마는 정상적인 삶. 그럼 정상적인 삶 뭐지? 학교 가는 거. 그래서 얘는 내키지 않았지만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얘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례 시간에 처음 만난 종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윤재 일어나. 얘한테 격려를 해주렴. 그 순간 윤재야 응원한다. 막 박수 치잖아. 그러면서 그건 정말 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과도한 배려. 과도한 배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책을 읽으면서 가장 화났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재가 세상 밖으로 홀로 나왔을 때 진짜 윤재를 상적으로 윤재에게 다가갔던 사람은 제가 볼 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니. 신박사. 신박사. 그러니까 그 엄마의 부탁도 있었긴 했겠지만 저는 신박사의 그런 행동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고니를 바라봐주고 윤재를 바라봐주고 윤재한테 그 윤재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윤재는 엄마도 없고 할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방향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신박사에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것들 감정이라고 표현해서 자기가 느낀 것들 자기에게 벌어져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듬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신박사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줬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끌리는 인물 중에 하나였었어요. 신박사가. 근데 만약에 극 중에서 신박사가 윤 교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지. 어떻게 내일로 그거에 닥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들면서 신박사가 과연 이런 상황이었다면 신박사도 아내를 잃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저 같은 경우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제 윤 교수와 같은 좀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질 때 또 담임 선생님처럼 얘를 어떻게 격려해야 되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굉장히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굉장히 조금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마지막에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고 했던 거 진짜 공감하는 거 그 부분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었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다가가고 어설프게 위로하고 맞아요. 나는 네 편이야 어설프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순간의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상대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몬드는 식물이 인간이었던 엄마가 깨어나고 윤 교수와 고니 후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돌아의 전화 그리고 엄마와의 재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윤재가 그 감정이 깨어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언뜻 보면 해피엔딩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후다닥 그 약간 찜찜한 이런 결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이 소설의 결말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게 뭐 정상, 비정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윤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사회 속에서 수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인의 범주에 약간 들어가면서 끝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해피엔딩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상이라는 범위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범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소수자이잖아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자죠. 자꾸 그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소수를 밀어내는 기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수술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누가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근데 그래. 작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어떤 이야기가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아무도 당신도 누구도 모른다.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어줘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파. 책을 읽고 나는 가슴 한쪽에 나는 현실이 아무리 이보다 나쁘다고 해도 이렇게 끝내주고 막 울면서 엄마 만났어.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워서 사실 이런 마무리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게 좀 고맙더라고요. 오늘 초록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책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 책이 우리 아들이 먼저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책꽂이에 꽂아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아들한테 나 이 책 이거 너무 많이 울었어 라고 했더니 아들이 저는요 야자 시간에 읽었어요. 야자 시간에 읽었어요. 야자 시간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그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 이 제이는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자꾸 의외네. 의외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루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얘가 좀 비정상 부위에 있었는데 정상 부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과연 이것만 다를까? 왜냐면 윤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윤재만의 길을 걸어왔죠. 네. 엄마 아빠하고도 잘 지냈고 학교 생활도 나름 잘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친구도 만들었고 도라라던가 또는 고니 같은 아이도 그 윤재한테 그러잖아요. 너를 아무도 잘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나름 좋은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못 느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아야 돼. 내 감정은 내려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는 너무 많은 감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맞아.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감정에 안 빠지고 이렇게 중도를 걸을 수 있는 전 윤재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재가 감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캐스마크가 다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 조짐은 되게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도라를 만났을 때 걔의 감정 선의 변화. 그렇지. 맞아요. 윤재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는 거는 많이 보였어. 천천히. 네. 신박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진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하기 쉬워하지. 근데 사실은 내가 의사였다면 씹어보자고 말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복선처럼 보이는 건 있었어요. 윤재가 뭐 1년에 9cm가 크고 하면서 윤재의 그
사실 청소년기잖아요. 그죠. 청소년기고 가장 많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고 감정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화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재의 그 도라 이야기 잠깐 했는데 소설에서 지금 우리 아직 도라 이야기 안 했는데 윤재가 도라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런 표현들도 참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같이 설레었던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런 작가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고니와 윤재를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오직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보면 신박사도 윤재한테 권유를 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때도 윤재가 뭐 엄마는 못 들었잖아요. 딱 얘기하고 도라가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엄마는 못 들어라고 했는데 또 도라가 권유를 안 쳐서 하니까 얘기를 또 했잖아요. 엄마라는 말이 터지면서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이 저자가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렇게 넣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감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사랑이잖아요. 그 핵심으로 그래. 저자의 말에 그게 나왔던 그랬구나. 그래. 윤재가 맞아.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이런 바탕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똑같은 장면을 구성해서 넣은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이 작가가 그 영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을 딱 시작할 때 결말을 딱 머릿속에 두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작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치들이 계속 소설 속에 연결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이 그러니까 창비에서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청소년 필독서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청소년 필독서가 아니고 부모 필독서다. 맞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읽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으셨다면 해야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게 길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자, 좋았다면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2021년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질문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